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평진전 해설 제2장 적촌수의 청간론을 논함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병화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맹렬 기상모설 능단경금 봉신방법 토중생자 수창현절 호마견양 감내분멸. 자, 이 말은 자, 병화는 맹렬하다는 거죠. 맹렬하다. 그러니까는 뭐 병화가 양기운이니까 뭐 그 기운이 뭐 엄청 맹렬한 그런 기운이다 이거죠. 태양이니까. 그래서 기상모설. 그래서 이렇게 병화는 맹렬하기 때문에 뭐예요? 서리를 기만하고 그리고 눈을 업신여긴다. 그렇죠? 그러므로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상이 맹렬해서 어, 설이나 눈 같은 거는 그냥 싹 녹여서 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이나 눈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눈이나 서리로 대부분 보는데 이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이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다. 쉽게 단련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금 같은 금일에도 신금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겁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겁을 내고 그리고 저 겁을 내는 이유는 이제는 어, 병화하고 신금의 관계는 병신합으로 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화의 입장에서 신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병화가 사지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12운성으로 사지에 처하게 됩니다. 신금 역시도 병화를 만나면 또 같은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합이 되면 거의 묶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이거 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합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될 큰 임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합을 통해서 묶여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자기 뜻대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어서 신금을 보면 겁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살펴보면 음, 토중생자죠. 그리고 이제 이 병화의 특징이 이 뭐야 토가 많으면 토가 무리지어서 이렇게 많으면은 오히려 인자함을 낳는다. 인자함으로써 그 토를 상생한다 이 얘기죠. 토중생자. 그리고 수창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창궐하면은 오히려 물이 창궐하면은 오히려 절개를 드러낸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는 뭐 임계수가 뭐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해서 임수가 이렇게 예, 강하게 드러나면 오히려 절개를 드러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호마 겨냥이라 했어요. 호마 겨냥, 감내, 분멸 그랬는데 호마 겨냥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호랑이고 마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겨는 이제 어, 저기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호랑이와 말과 그쵸? 호랑이와 말과
계을의 향이니까 이거 마을, 고향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호술, 그렇죠? 인호술 삼합을 얘기하는 거죠. 인호술. 인호술 예, 삼합이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인호술 삼합이 지지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오게 되면 분멸한다. 불사르고 멸해진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뭐가 이게 이제 간목이 이제 어,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양은 눈과 서리를 녹이니 경금의 숙살지기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금을 보게 되면 음양합으로서 병화가 합으로 묶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운성으로는 서로가 사지에 처하니 신금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의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병화의 역할은 만인을 공평하게 만물을 생하고 양육시키고 그러한 큰 그런 태양의 뜻을 갖고 있는데 신금의 그 약간 신금에 이렇게 합으로 묶여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임무를 직무를 다 이룰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원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공평정대한 마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잃는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의 본질을 잃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병화가 많은 토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많은 토를 만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화생토를 통해서 그쵸? 자애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태양으로서 만물의 기반이 되고 본질이 될 수 있는 이 토를 생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토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자애로움으로 베푸는 그런 성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베푸는 성정, 자애로운 성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병화는 수가 창궐하면 절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계수가 다 포함되지만 개수는 정관이고 임수는 칠살평관인데 칠살평관이 창궐하더라도 병화는 오히려 그 임수를 저는 칠살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하면서 자기의 절개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 수화기제를 통해서 병화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그 절개로서 드러내는 예의로서 드러내고 충성으로서 드러내는 그러한 정신으로서 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호랑이와 말과 개의 마을, 그쵸?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이 회합을 하게 되면 인호술이 회합해서 화가 왕성한데 너무 왕성한데 이때 간목까지 만나게 되면 저 분목이 돼서 다 타버려서 저 쟤만 남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초봄이고 한습한 기운에서 형체로 드러낸 그런 목의 기운인데 이것이 이제 형질로 드러나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국에 이것이 다 이제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은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지식을 써먹지 못하고 그죠? 써먹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무능력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호술의 그 화가 왕성할 때에 분목되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4, 5월이라고 하면은 4, 5월이다 그러면 4 중에 병화하고 그다음에 5 중에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뉘죠. 4월에는 병화가 당령이고 5월에는 여기서는 망종과 하지가 있죠. 망종과 하지가 있는데 그죠? 망종절기까지는 병화가 득세하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5월 망종은 병화 당령이고 4월도 병화가 당령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렇게 45일간은 병화가 하늘에서부터 당당한 기운을 받은 병화의 당령의 그런 시절이다. 그런데 이 병화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갑목과 그쵸 을목을 갑목과 을목을 잘 길러내는 거죠. 잘 길러내는 거. 잘 길러내는 건데 이제 갑목은 저는 봄의 계절의 병화가 길러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을목은 이제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기운으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산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은 오히려 병화랑 더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목이야말로 병화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병화가 해야 할 일은 갑을목을 만나는 건데 특히 4, 5월의 병화는 을목을 만나서 을목이 세상으로 다 잘 뻗어 나가서 그쵸 꽃을 피워서 돌아오는 가을 저는 신월 입추절기 경금의 결실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당령인 4, 5월에는 일단은 을목이 있어야 된다. 이 병화가 을목을 만나지 못하면 할 일 없는 병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일이 없는 병화. 그쵸? 내가 이 을목을 저는 꽃을 피우게 해줘야 되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병화의 4, 5월 당령에는 꼭 을목을 만나야 되고 또 을목 입장에서도 병화를 만나야만이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그 가지들과 더불어서 경쟁하면서 꽃을 아주 어찌러지게 피워가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경금의 결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이 4, 5월에는 그래서 이 4, 5월의 병화는 을목이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을목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을목이 이제는 아까 인호술 화국에서 간목도 한습한 기운의 간목도 분목되는 상황인데 이 4, 5월에 이제 병화가 일단은 투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화가 너무 치열해서 이때는 이 을목이 정말 분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천간에서는 우선적으로 무토가 필요하죠. 무토가 있어서 이제 이 왕성한 병화 화기운을 좀 이렇게 기운을 좀 차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나 개수가 보좌를 해서 임수나 개수가 보좌를 해서 수생목까지 이제 해주면은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이제 그 당령의 배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병화는 을목과 무토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 보자로는 임수나 개수 그렇죠? 임수나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문까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희용제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 당령에서는 을병 그렇죠? 그다음에 네, 무 그다음에 경, 그다음에 개수 이렇게 해서 을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요 5개 그쵸? 5개 뭐 개수가 없으면 뭐 임술에도 조용신으로 써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는 그 배우고 익히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임술은 조용신으로 쓰여지는 거고 일단 천간에서는 무토가 조용신으로 일단은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배합에서는
임수보다는 여기서는 개수를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희용제효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정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유중 내성 소용 포을 이효 합임 이충 그렇죠? 왕이 불열 그다음에 쇠이 불궁 여유정모 가추가동. 자, 정화는 유약한 거죠. 부드럽다, 유약하다. 그죠? 부드러워가지고 중하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화는 비록 유약하지만, 유약하고 약하지만, 이렇게 병화처럼 맹렬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면서 맹렬한 그런 힘은 없고, 유약하지만 중정하다, 중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는 정화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화는 안에 이렇게 성품이 굉장히 밝고 그죠? 안에 성품이 밝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융합하고 화합하는 안에 성품이 밝고 그 다음에 융합하거나 화합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맹렬해도 뭐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약해도 이렇게 뭐 비굴하지 않은 아주 파사현정의 정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화가 이제 수가 많으면 이 열이 빛으로 작용해서 등대나 촛불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포울 이요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을목을 이렇게 안으로 갖고 있으면 을목을 안으면 뭐냐면 효도를 한다.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입충 임수와 정화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충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이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죠. 일간이라면 정화 일간이라면 그렇죠. 이게 이제 편인이 되는데 왜 그 을목 편인이라고 하는 을목을 갖고 있으면 이 정화가 왜 효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을목의 칠살이 신금이죠. 신금 그렇죠. 을목의 칠살이 신금인데 이 정화가 이 을목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신금으로부터 화급금을 해서 을목을 금극목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효도한다. 그러니까 친모가 아니더라도 정화는 길러준 양부모나 또는 계모라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소용하기 때문에 마음 안이 소용한 그런 마음 성품이 밝고 화합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도리를 다 지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음, 그다음에 이제 하빔 입충, 하빔 이충, 그렇죠? 정임합으로 임수와 합을 하게 되면 정화한테 이제 임수는 정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을 극하는 무토, 그렇죠? 정관을 극하는 무토. 이게 이제 상관경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 정화한테 임수는 정관인데 이 정관을 극하는 무토 상관을 정화가 임수랑 합을 해서 정임한목이라고 하는 간목을 만들어내서 목국토로 그쵸? 목국토로 이 임수 정관을 저는 보호하기 때문에 또 충성스러운 충신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불열 그랬어요.
그래서 어, 왕이불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화는 왕성해도 그쵸? 왕성해도 어 뭐야 맹렬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왕하더라도 정화처럼 왕성하게 막 이렇게 왕성한 기운, 양 기운에 왕성하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확산적이거나 막 이렇지 않고 그쵸? 안으로 조용하게 그 화기운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화가 쇠약하더라도 불궁하다 그쵸? 쇠약하여도 불궁하다는 궁핍하게 궁핍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내가 쇠약하더라도 남들에게 궁핍한 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유정모라고 하는 것은 정모라고 하는 것은 친모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모가 있다면 그러니까 친모는 뭐예요? 정화한테 친모는 간목이죠. 그렇죠? 친모가 있다면 가축아동 그러니까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러니까 사계절 다 이제 뭐 두려울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이 정화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 그렇게 쉽지 않나요? 굉장히 안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밝음을 안으로 지향하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촛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음화로서 유순하니 상대를 밝히는 빛으로서 화합하는 성향이고 그래서 을목은 그리고 또 정화에게 편인인데 편인은 이제는 계모가 되는데 신금으로부터 을목인 계모를 보호하는 그런 그런 마음, 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정화가 임수와 합하면 충신이 된다라고 하는 합임 이추 합임 이충이라는 것은 이 임수에게 정화는 정관인데 이 정관은 이제 국가 또는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로부터 임수를 임수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화는 임수와 합하여 갑기합파 갑기합파 토로서 어, 갑기아파 이거 잘못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저도 갑기아파 토가 아니고 이것은 정임아파목이죠. 죄송합니다. 정임아파목 그렇죠? 어, 음, 정임아파목 그렇죠? 그래서 정임아파 목이 돼서 화기오행의 간목을 낳아가지고 무토의 기운을 물리치니 그래서 정관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쵸? 군주를 지키는 그 충신이라고 한 것이다. 그 정화는 4월에 출생하여 이제 정화가 4월에 출생해서 왕성하더라도 음화이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고 또 해자월의 절지나 태지에 출생하더라도 출생해서 약하더라도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음, 그치지 않는다 또는 뭐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 궁핍하게 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궁자가 그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 합당한 언어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만약 정인 간목이 있으면 가을에는 이제는 벽과 빈정이 되어 불꽃이 이제 맹렬해지고 해자수의 절대지를 만나도 수생목 목생화로 불꽃이 꺼지지 않으니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고 한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번에 또 개정판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정을 보고 예문도 더 많이 이제 뭐 70여 개 이상을 더 3부 쪽에다가 이제는 그 소개도 하고 이렇게 어, 개정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꼼꼼히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좀 허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장을 왜 이렇게밖에 못 썼나 뭐 이런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수해서 문장이 잘못된 것도 있기도 해서 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든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으니 좀 저의 부족함을 좀 용서해 주시고 같이 교학상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 오미월의 정화는 경금을 좋아하고 을목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월은 오월은 여기서 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좌오묘요는 다 15일씩 이제는 그 나누어서 절기로 나누어서 좌오묘요는 이분이지로 나누기 때문에 15일씩 치니까 오미월 그러면은 미월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는 하지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월의 정화, 미월의 정화. 그래서 이렇게 오미월은 정화가 당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을 병정에서의 정화인데 이제 지지에서는 5월 하지부터 일음이 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미월에 이제 이음으로 늘어나고 미월에 이음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음으로 늘어나면서 땅 속에서는 저는 이음 일량 밖에는 삼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그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 밖은 아직 굉장히 그 염렬한 그러한 계절인 거죠. 그래서 이 염렬한 것이 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이제 기토가 중기에 있죠. 오중에 기토가 있고 미중에 기토가 있고 그래서 이 염렬한 정화의 열기를 화생토로 그쵸? 화생토로 해서 이 토가 이제 너무 그 강한 이러한 열을 이제 담아서 통로로 마치 뭐야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는 것처럼 담아서 이 지구를 온통 뭐냐면 곡식들을 예, 뜸들이듯이 밥을 뜸들이듯이 곡식들을 뜸들이는 거죠. 맛을 깊이 있게 맛을 들이기 위해서 잘 익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오미월이죠. 그래서 오미월에서 이런 곡식들을 잘 뜸들여서 그죠? 뜨끈뜨끈하게 잘 뜸들여 가지고 잘 익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야 오미월 다음에 신유술월이 오는 거죠. 신유술월. 그죠? 이렇게 신유술월. 그래서 이때 신중의 경금이 이 오미월의 정화에 의해서 이때 이 오미토의 오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의 정화가 화생토의 뜸을 들여서 토생금으로 곡식들이 완성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저는 기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화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화가 할 일은 경금이죠. 그렇죠? 정화가 할 일은 경금을 예, 잘 익혀서 결과로서 오곡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화의 할 일이기 때문에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경금인 거죠. 경금이 있어야 자기가 자기 할 일, 그렇죠?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그 성질을 자기가 발산할 수 있으니까 자기 할 일. 그래서 경금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정화가 이 경금을 제대로 잘 숙성시키려면은 그죠? 을목에 목생화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정화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유약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약한 정화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큰 거고 양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유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신월, 6월에 신유월에 천간에 경금까지 있으면 이 금이 너무 왕하죠. 이 왕한 금을 이 정화가 이 화급금을 하기에는 부족해서 금다화식 금이 많아서 이 정화가 꺼지는 일이 생기면 이 곡식들은 제대로 익혀지지 못하고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경금을 화급금으로써 이것을 잘 재련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그쵸? 을목이라고 하는 갑을목 이 을목 속에는 갑목이 있는 거니까 배우고 익히고 을목으로 경험한 이러한 목의 목생화를 받은 정화여야만이 똘똘한 정화가 돼서 이 경금을 잘 재련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목생화가 돼야지 계속 화급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을 꼭 써야 된다. 정화는. 이런 의미로서 을정경이라고 하는 이런 상생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화당령에는 정화당령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 경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는 기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화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라고 하는 목생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역할로는 여기서 임수까지 있어야만이 이제 찬 기운이죠. 임수는 겨울이니까 이 찬 기운이 있어야 이 찬 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금이 재련된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 재련된 것을 이 찬기운으로서 이거를 이제는 완고하게 그렇죠? 견고하게 찬기운으로서 이 견고하게 완성을 시키는 마무리 단계죠. 물질로 보면은 이제는 담금질 하는 거죠. 물에다가 쇠를 이렇게 딱 담궈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형체를 보존하는 것과 같고 이제 자연으로 봐서는 찬 기운이 이제 불어와서 이제는 이 경금을 오곡백과를 이제 완성시켜서 우리가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 잘못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희용제효까지 정화의 희용제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 고중, 기중, 차정, 정흡, 동벽, 그 다음에 만물, 사명, 수윤, 물생, 화조, 물병, 약재, 공간, 파충, 의정. 자,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자, 무토는 굳고, 그쵸? 무거운 거죠. 그쵸? 굳고 무겁다. 또는, 무겁다, 크다. 무겁다 해도 되고요. 크다 해도 돼요. 무거울 중. 크다. 높고 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굳고, 그 다음에, 높으니, 그쵸? 이미, 이미, 이미 중하고, 또 정하다. 그러니까 이미 중하고 정하다는 것은 중정을 의미하는 거죠. 중정. 그래서 어, 어, 바르고 그리고 또 때에 맞게 또 바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중정이라는 의미는 이런 중정은 좀 주역에서도 효 위치에 따라서 밑에는 홀수는 뭐 양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세 번째는 양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네 번째는 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다섯 번째는 양이 있어야 되는 자리고 여섯 번째는 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이것은 정을 의미하는 거죠. 정을. 그렇죠? 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거 세 개의 효씩 나누었을 때 요 가운데 요것을 중이라고 해요. 중.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요, 음요, 양요, 음요, 양요, 음요는 정이고 또 이 가운데에 이것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서 중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바르고 반듯하고 상황에 맞게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이 있고 가운데 양이 있고 음이 있더라도 원래 자리는 여기가 중이 여기는 음의 자리이지만 이렇게 음과 음 사이에서 이 양의 이것이 정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중하면은 이것은 바른 것이다.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원칙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정이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또 그 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정 그렇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중정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하고 또 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흡 동격이라고 했잖아요. 고요하면 흡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열린다. 그죠? 그러니까는 무토는 고요하면 합치고 움직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높은 산이고 곧지만은 근데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무토는 지지에서는 뭐가 있냐면 진토하고 술토가 있죠. 진토하고 술토. 그래서 진토는 우레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발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는 뭔가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 그렇죠? 이것은 이제는 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리고 술토는 뭐예요? 술토는 이제는 퍼져 있던 양기운들을 안으로 수렴해서 수레자로 이제는 술담에 해자로 이렇게 겨울로 향하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퍼져 있던 양기운들을 움직이던 것들을 다 이제는 입고시켜서 고요하게 하는 그래서 고요한 것을 이제는 고요하게 이렇게 합치는 기운은 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움직여서 열리는 기운은 진토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결국은 생성시키고 또 고유하게 또 입고시켰다가 또 드러내게 했다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중정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만물의 생명을 맡는다. 만물의 생명을 맡는 맡아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화조물병이라 그랬어요. 화조물병. 그래서 화조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조열하면 화로 조열하면 만물이 병이 든다. 무토는 화가 너무 치열하면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병 하나 정도면 괜찮지만 병정화, 사오미월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이 무토가 다 말라버리면 이 토는 산은 병들어 버려서 살아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생명을 맡고 그래서 여기를 빼먹었네요. 어, 수윤물생이네, 그렇죠? 수윤물생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만물을 맡아서 만물의 생명을 맡는데 수로 윤택하게 하면 만물을 출생시키지만 화로서 조율하면 만물은 병든다. 여기까지가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약재 공간이라서요. 만약에 공간, 곤토와 간토, 그죠? 간토에 있으면 만약에 간토와 간토에 있으면 파충의정, 그죠? 이거는 충을 두려워하니 고요함이 마땅하다. 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강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의미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지로는 이렇게 해자축이죠. 해자축. 그다음에 여기가 임묘진이에요. 그렇죠? 임묘진. 그다음에 여기가 사오미. 그다음에 여기가 신유술. 신유술.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가 건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건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 8개의 방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곤. 그렇죠? 간곤에 있으면 무토가 간곤에 있으면 그럼 어디냐면 여기 신금하고 여기 곤에 신금이 있고 그다음에 간에는 여기 인목이 있어요. 인방이에요. 그래서 인신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곤에 있으면 그거는 인신충이 있으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는 해설을 들어야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에는 두 가지 설이 있죠. 화토공존이 있고 수토공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는 이제 토는 본래 원래 토는 어, 어, 음양 우리가 일부 일장에서 공부했죠. 음양 그다음에 노소 그다음에 예, 목화 금수 금수의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충기로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 토는 그러므로 수와 목금의 사상에 이 토가 만들어져서 오행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이 일부 일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기의 그 기운이 없어요. 약해요. 어차피 이렇게 음양노소, 목화, 금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토는 이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 계절에서도 다 계절 사이사이에 토가 끼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화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화 금수의 충기로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화가 수화로 이 토는 수화로서 대표된다. 이유는 이 토는 목생화로 타다 남은 재와 그쵸? 금생수로 만들어진 수가 이 재에 섞여서 응집되어 갖고 토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수화로 이렇게 삼는다. 이렇게 이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토에는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다. 그래서 화토공존, 수토공존이다. 그러므로 토는 수화를 채로 삼고, 그러니까 이 토라고 무기토는 뭐로 채로 삼다면 하냐면 수와 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얘를 채로 삼는다는 거예요. 수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로 삼고 그 다음에 금목, 그렇죠? 금목을 용으로 쓴다. 금목을. 그러니까는 이 토는 그래서 수화로 채를 삼지만 금이나 목이 있어야 이 토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가 너무 굳어 있으면 금으로써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목을 심기 전에 쟁기로 갈아엎고 그다음에 목을 이제는 토에 심으면 거기에 토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목을 용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높고 단단하지만 동지부터 하지 전까지는 기가 발동하여 진으로부터 열리고 그렇죠? 하지부터 동지 전까지는 술토의 기가 모여 이렇게 수장하는 그렇죠? 암장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 무토가 만물의 생명을 맡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로서 수를 만나 윤택해야 만물을 출생시키고 그리고 화가 조열하면 토가 병들어 만물까지도 병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간과 곤에 있으면 충을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은 간은 임목의 자리이고 곤은 신금의 자리이니 인신충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임목은 왜 두려워하냐면 인신충을 왜 두려워하냐면 임목은 봄이니 목국토로 토가 이미 약하고 또 신금인 가을에도 토생금으로 토가 설기돼서 약한데 그 와중에 이 봄과 가을이 서로 만나서 춘까지 하면 토가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토는 그래서 토 중에서도 이 무토, 그렇죠? 이 무토는 어, 체를 수화로 삼으니 무토는 그렇죠? 병화와 임수, 그렇죠? 임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니까. 무토는 병화와 임수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무토가 병화랑 짝이 되어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용을 뭐로 쓰냐면 을목을 쓴다는 거예요. 을목을 용으로 쓰고 만약에 무토가 임수와 짝이 돼서 쓰는 이제는 가을 겨울에는 뭐냐면 용을 신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 을병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신인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을병이 짝이 되면 무토가 이제 을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병화를 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응달을 만드는 조용신으로 또 쓰이고 또 이제 겨울에 신금을 만나서 신임으로 금안순행이 되면은 무토가 또 이렇게 금안순행된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외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무토가 자제시켜서 임수를 자제시켜서 이제 조용신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병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높게 오르고자 하는 신분 상승에 지나친 마음을 또 무토가 자제시키는 거고 또 신임의 임수는 돈을 많이 벌고자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돈 욕심 그거에 지나친 재물 욕심을 무토가 자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런 중화지기 이런 것들을 중정의 어떤 중화지기 작용을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토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기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